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기영이고요. 저는 솔리돈 부동산 회사 그리고 융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지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위해서 PPP라든지 SBA 디제스터 론 하시는 거를 이제 많이 도와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집융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융자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30년 고정 이자 같은 경우 30년 고정 이자 같은 경우 지금 에버리지가 한 2.5에서 2.875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5년 고정 같은 경우는 뭐 2.16에서 2.375까지도 지금 이자가 나왔는데 조금 이제 다시 오르는 추세죠. 지금 이제 저번 주에 그 페니하고 프레디메에서 0.5% 이제 그 피를 내게끔 해가지고 이자가 지금 다시 오르는 추세인데 뭐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재용자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이제 똑같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설명을 드리자니까 이제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 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거나 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여쭤보시는 게 지금 현재 이자 이렇고 이러면서 재용자를 해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재용자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용자를 해야 한다면은 어떻게 이제 쇼핑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융자 에이전트 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재용자를 과연 해야 하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통 이제 재용자를 할 경우에 이자 차이가 1% 이상이 나면은 재용자 하시는 거를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은 융자 금액이 20만 불 이상이고 그리고 남은 융자 기간이 10년 이상이 남으신 분들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자를 1% 이상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재용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제 금액이 20만 불이고 1%라고 하냐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만 불을 이제 20만 불 융자 금액이 있을 때 1% 세이브를 하시면은 이자로 그러면 1년에 2천 불 가까이 세이브를 하시죠. 그러면은 2년 반 가까이 정도 되면은 4천 불 정도를 세이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 4천 불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용자를 하게 되면은 융자 금액하고 상관없이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은 크게 융자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뭐 감정 비용이라든지 에스크로 비용, 뭐 타이틀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그 비용들을 이제 브레이크 이븐 시킬 수 있는 기간이 2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20만 불 융자를 1% 정도 낮춰서 재융자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융자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1%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 이제 세이브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재융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만 불일 경우에는 이제 2년 반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금액을 이제 이자로 내시는 거를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만약에 융자 금액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뭐 10만 불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뭐 이자 뭐 줄여봤자 1% 정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이 뭐 10년, 뭐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한 4천 불 정도 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브레이크 이븐 시키려면은 한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그 금액을 4,000불 정도 되는 금액을 오히려 그냥 원금에다가 더 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세이브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뭐 또 재용자 하려면은 또 서류 주셔야 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귀찮게 또 이렇게 팔로우 해 주셔야 되는 게 좀 있으신데, 오히려 그거는 이제 10만 불 미만이고 이제 이자 차이가 1%뭐 정도밖에 안 나면은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0만 불 이상이고 재용자 시 이자 차이가 1% 이상이 나면은 무조건 이제 재용자 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재용자를 했을 경우에 다시 30년짜리로 하게 되면은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좀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30만 불 융자 금액이 남아 있고, 이거를 15년 동안 이제 페이 하셔가지고 이제 남은 융자 기간이 15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가 4%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시는 금액은 2,220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당연히 15년짜리로 재용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세이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30년짜리로 재용자를 했다고 해도 제가 세이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30년짜리로 예를 들어서 이제 30년으로 재용자를 해가지고 2.875%를 받으셨어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자 뭐 2.5까지도 나오는데 뭐 예를 든 거니까 2.875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2.875%로 30년짜리 이거를 재용자를 하시게 되면은 월 페이먼트가 1,245불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20불을 내시던 거를 1,245불로 줄게 되는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페이먼트 줄이는 게 이제 목적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재용자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이 금액을 갚고 융자를 갚고 이자를 세이브하는 게 이제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거를 30년 동안 1,245불로 내시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재용자를 해도 이제 매달 똑같은 금액을 내시게 되면은, 그 전에 냈던 페이먼트하고 똑같은 금액을 2,220불을 내시게 되면은 이 융자는 남은 금액이 이제 원래는 15년 동안 이거를 내셔야 이제 이제 15년 동안 내셔야 이제 페이오프가 되는데, 이거를 재용자를 통해서 똑같은 금액을 내시게 되면은 이제 13년 7개월째에 이 융자가 페이오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파리가 하나가 왔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13년 7개월째 페이오프가 되기 때문에 1년 5개월을 단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 5개월 동안 2,220불을 안 내시게 되죠. 그러면은 17개월을 세이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를 세이브를 하시냐면 37,740불.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1년 5개월을 단축시킴으로써 해가지고 37,740불을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이제 베니핏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페이먼트를 줄이시는 목적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페이먼트는 적게 내시면 되고요. 하지만은 이제 이자 세이브를 하시고 빨리 이거를 페이오프를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재용자를 하시고 나서 똑같은 금액을 내시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 이자도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용자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재용자를 할 때 이제 뭐 재용자든 아니면은 뭐 집을 살 때 융자를 하든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융자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500에서 한 4,500불 정도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브리지 뭐 한 4,000불 정도 보시면 되는데,
뭐 감정 비용 이만큼, 그리고 타일에 관련된 비용 이만큼, 그리고 에스크로 비용, 뭐 공증 비용, 그리고 리코딩 비용, 뭐 언더라이팅 피, 그리고 프로세싱 피, 뭐 아더 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요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정 비용입니다. 이거는 뭐 포인트, 뭐 융자 에이전트가 가져가거나 이거를 뭐 융자 에이전트가 크게 뭐 조절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이렇게 막 이거에 대해서 내고 하려고 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이제 뭐 융자를 샤핑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융자를 샤핑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융자 회사를 알아봐야 되는지 제가 좀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융자 이제 몰기지는 저희가 융자 브로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이제 홀세일 랜더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홀세일 랜더의 이자를 비교를 해서 손님들한테 제일 좋은 이자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홀세일 랜더마다 조금씩의 가이드라인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랜더들은 이제 뭐 셀프 인플로이일 경우에 이제 조금 이자가 비쌀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W2 이제 셀러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 랜더로 가면은 더 싸게 받을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매일 아침에 이제 그런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랜더가 다 똑같아요. 이자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제 손님 입장에서 융자를 알아볼 때는 같은 날짜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뭐 8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모든 이제 랜더들이 다 이메일이든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그쪽 랜더에 액세스를 하든 이제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다 프라이싱을 받거든요, 이자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한 10시 정도쯤에 이제 에이전트라든지 융자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다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날짜에 알아보시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별거 필요한 게 없어요. 알아보실 때 이제 필요한 내용은 본인의 이제 크레딧 스코어, 그리고 필요한 융자 금액, 그리고 현재 지금 사시는 집, 재융자 해야 될 집 시세, 또는 이제 만약에 그 집을 산다 그러면은 사시는 금액, 뭐 요즘에 진로나 뭐 이런 레드핀 가면은 그 밸류 나오죠. 그냥 그 금액 한번 보시고 그냥 이제 알고 계시면은 이제 그 융자 에이전트한테 그 내용만 주시면은, 밸류만 주시면은 바로 이자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이자를 받으시려면. 그리고 이제 자신의 크레딧 스코어, 그리고 현재 사는 집, 사시려고 하는 이제 집의 금액, 또는 이제 그 재융자 하려는 이제 집의 시세, 그리고 융자 금액, 그 세 가지만 있으면은 이제 융자 하시는 에이전트 분들은 바로 그 이제 이자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알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융자 에이전트하고 상담을 하실 때는 뭐 이런 암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몰기지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워낙 30년 고정하고 15년 고정 이자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5년 고정, 7년 고정 이런 거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30년 고정 아니면은 15년 고정만 무조건 알아보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융자 에이전트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피는 뭐냐면, 이제 그 프로세싱 피, 이제 이거는 약간의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500불에서 700불 정도 찰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이제 브로커 오피스는 뭐 1000불 찰지하는 데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거는 약간의 룸이 있고, 그리고 또 랜더 크레딧, 또 뭐 랜더 페이드로 다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제 한번 여쭤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 언더라이팅 피는 기본적으로 랜더마다 뭐 900불에서 뭐 1100불까지 이제 다 레인지가 있지만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한번 물어보시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크게 뭐 내고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지금 같은 경우 컨퍼밍 론 51만 400불까지는 컨퍼밍 론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포인트를 charge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리베이트를 받는 게 있는데 손님들한테는 이제 포인트 charge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포인트 있는지 없는지는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charge를 하더라도 이제 그 포인트를 다 이제 리베이트로 돌려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한 건 나중에 이제 상당히 복잡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이 융자 에이전트하고 상담하실 때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론피 뭐 4,000불 정도 들어가는 거 이제 론피라기보다 이제 일반 커스트가 4,000불 정도가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자를 이제 얼마를 했을 때 이제 렌더 크레딧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자 얼마 받았을 때 렌더 크레딧이 얼마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000불 감정, 뭐 타일 비용, 에스크로 비용 이런 거는 이제 다 이게 떨파리 피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내고를 안 하는 게 뭐 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이제 론 에이전트나 뭐 론 브로커가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룸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자 좋은 이자와 렌더 크레딧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내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본인의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서 얼만큼 이자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그 레이시트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자, 자 일단은 이제 이게 저희가 매일 받는 오늘 같은 경우 8월 24일 오전 9시에 받은 레이시트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다 너무 솔직하게 까면은 이제 다른 에이전트 분들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일단은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이제 그 손님들한테 코트를 할 때 이제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마켓에서 융자 금액의 한 1% 정도는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남기는 것 같아요. 지금 에버리지로. 그래서 50만 불일 경우에 한 5천 불 정도 이제 남기고 그 5천 불이 뭐 에이전트 분이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익스펜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브로커 샵에 또 스플릿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보통 50만 불을 했을 경우에 한 5천 불 정도 남기고 그리고 이제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1%를 남겨도 예를 들어서 20만 불 같은 경우는 1%를 남겨도 2천 불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씩 더 낮은 금액일수록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다시 이제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서 얼만큼 이자 차이가 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레이시트에는 항상 어저스먼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을 사시는 분이에요. 이제 20% 다운하고 집을 사시는데 크레딧 스코어가 740점입니다. 여기 740점. 그리고 20% 다운하게 되면은 이제 론 투 밸류라는 게 80%죠. 이제 론이 이제 밸류의 80%를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740점일 경우에 이제 이 20% 다운하시는 분들은 어저스먼트가 0.5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0.5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이분은 1% 이제 그 융자 에이전트 분한테 1% 이제 리베이시 발생이 돼도 여기 보시면은 0.5% 이제 이 어저스먼트를 빼도 그러니까 1.75에서 0.5를 빼도 이제
0.5를 빼면은 1.25죠. 그렇게 되면은 따라서 이제 크레딧 스코어 700, 이제 30점이 낮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이자 차이가 0.25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740점 이상이면은 이제 뭐 그 이상이면은 똑같이 다 좋은 레이트를 받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랜더들은 760이면은 이제 보너스 또 리베이트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랜더 크레딧을 더 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랜더를 이제 브로커들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브로커를 쓸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융자 이제 이렇게 알아보실 때 45일 안에 이제 여러 융자 회사에서 뽑는 크레딧은 인쿼리로 남지만은 크레딧 스코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뭐 2주 안에 보통 이제 랜더라든지 융자 브로커 사무실에서 뛰는 이제 크레딧은 스코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융자 금액 비교해 드렸을 때 이제 크레딧에 따라서 이제 이자 차이가 얼마 나는지 이제 아까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한 50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한 0.37에서 0.5까지도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융자하시기 전에 본인의 크레딧을 알아보시는 게 이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융자하시기 전에 리페어를 크레딧 리페어라든지 뭐 아니면은 좀 리발빙 밸런스가 꽉 차 있다 그러면은 크레딧 카드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꽉 차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미리 갚아 놓으시는 것도 이제 크레딧 스코어를 올리기에는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융자 에이전트를 쓰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좋습니다. 결론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좋고요. 왜냐하면 융자 에이전트 분들은 여러 홀세일 랜더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직접 리테일 랜더를 컨택하는 것보다도 이제 좀 더 싸고 이제 쉽게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은 꼭 이제 에이전트를 알아보실 때는 샤핑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이전트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리베이시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2.5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2.75를 이제 에이전트가 주게 되면은 이제 손님한테 주게 되면은 그만큼 인컴 이제 랜더에서 받는 리베이시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융자 에이전트를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날짜에 이제 여러 에이전트를 알아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mortgagerate.com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셔도 좋지만은 그 인터넷에 나오는 이자는 항상 하루 이틀 늦게 이제 이자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인더스트리 뭐 에버리지 이자를 알아보기에는 좋지만은 이제 어떤 융자 에이전트를 선택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알아볼 때는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같은 날짜에 같은 이제 여러 융자 회사를 알아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융자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은 특히 이제 펄체이스일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에스크로 기간이 뭐 30일에서 45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융자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다른 융자 회사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불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좋은 융자 회사를 이제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초반에 걸리시더라도 이제 여러 이제 융자 회사를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뭐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론 브로커들은 이제 여러 홀세일 랜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좋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찬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제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뭐
이제 렌더들이 원하는 이제 다큐멘트들을 알아가지고 이제 미리미리 손님한테 이제 준비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etter of explanation 이제 렌더에서 필요한 경우 이제 미리 준비를 이제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융자 브로커샵을 하지만은 이제 융자 에이전트를 쓰는 게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융자 에이전트들을 쓰시게 되면은 이제 편한 점은 있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최대한 이제 뭐 잘 도와드려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센시티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융자 에이전트가 이제 가져가는 이제 인컴은 이제 클로징 디스클로저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 미국 렌더들하고 뭐 한국 에이전트 분들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에이전트 융자 브로커들이 이제 버는 인컴은 그 클로징 디스클로저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더 이제 의문이 이제 드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클리어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 디스클로저가 되는 게 손님 입장에서도 좋고 융자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까지 설명한 거는 제가 컨퍼밍 론에 대해서 50일만 400불까지가 이제 컨퍼밍 론이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이제 뭐 하이 밸런스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전보 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포트폴리오 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51만 400불 이상은 이제 은행마다 이제 가이드라인하고 이거 잘못 썼네. 가이드라인하고 이자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실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브로커를 쓰시는 이제 그 경험 많은 브로커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커 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요구를 하거든요. 론 피를 이제 보통 0.5에서 1%까지도 요구를 하는데 이제 전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 포인트를 내시더라도 이자를 그만큼 싸게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이제 상당히 크세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마다 이자 차이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한번 에이전트 분들 여러 에이전트 분들 상담을 해보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솔리돈 부동산 회사 융자회사의 김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